자, 여러분들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혼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EBS에서 나왔느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능이란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건들을 충분히 주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료를 보거나 배경 지식을 우리가 익히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버리시고, EBS를 보더라도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읽어가는지 그 원리를 토대로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쓰는 작가로서 독서를 가르칠 때도 글 쓰는 원리를 토대로 여러분이 예측하면서 수많은 문장 중에서 선별하면서 핵심을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 이거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다르게 독서 영역에서는 지문의 비중이 80이고요. 문제는 20입니다. 우리가 지문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문제 푸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독서 읽기 훈련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문제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글 읽기 논리를 한다면 첫 문장을 보고 이어질 문장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문사를 던지면서 야,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왜 그런 거냐 등등을 던지면서, 그리고 첫 단락을 봤을 때는 논리입니다. 저희 호가 논리잖아요. 논리 체인호. 첫 단락을 봤을 때 나머지 단락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지를 또 예측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읽기 논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의 문장들을 읽어갈 때 강약 이건 필요 없는 문장, 이건 필요한 문장을 선별하면서 읽어야지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선별된 핵심적인 단어나 문장들을 빠르게 오른쪽에 요약하면서 읽어갈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독서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문학도 보기 선택지를 읽어내는 능력이고요. 그런 다음에 화법 작문도 읽어내는 능력이고, 언매도 마찬가지고 문법에서 주어진 조건이든 매체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혼자서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 적고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한 것을 우리는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독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고 있고 내가 어떤 게 나오든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떤 모의고사를 풀든 어떤 강의를 듣든 그 내용은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논리적으로 읽는 힘, 전제 조건은 내가 배운 게 절대 안 나와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읽어가는 힘을 키우면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내에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매일매일 하고 굉장히 열심히 지문 중심으로, 하나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읽기의 논리를 터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 독서도 6월과 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학기술 지문하고 인문 지문만 읽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과학기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우리가 글 쓰는 논리가 있어요. 제 이론에서 다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제가 잘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철학책을 9권 쓴 작가로서 이게 각 영역별로 글 쓰는 논리가 있거든요. 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지식은 성립이 안 되고, 어떠한 우리의 지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진리도 글쓰기가 엉망이라면 그건 진리로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글쓰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학기술의 글쓰기 논리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우죠. 이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 과정이라는 건 그 이루어지는 순서를, 그런데 기술이라는 건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원리 Y죠.
요거를 토대로 이 how라는 거와 연결지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과정 순서를 읽으면서 상대적 서술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상대적 서술어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부피가 크다, 작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인과관계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이건 모릅니다. 저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얘는 원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얘가 원인 돼서 또 다른 뭐 압력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과생들, 특히 과학술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풀어낸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자, 지문이 없더라도 부피가 낮으면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속도가 올라가면 압력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왜 그런데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과관계를 적으면서 따라가면 될 것이고 상대적 서술을 보면 됩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요 상대적 서술을 바꿔놓거나 인과관계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읽는 훈련을 하면 되고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단위에 집중하면 됩니다. 좀 전처럼 부피인지 속도인지 뭔지 단위는 XY라고 치우면서 이걸 집중하면 되고, 제가 분명히 누는 1년 동안 말했듯이 이제 과학기술이 이과생들한테 유리하지 않도록 보기나 이런 데서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제가 몇 번씩 얘기했고 6월에도 안 나왔고 9월에도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위에 집중하고 계산 문제 같은 건 이제 잊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문제를 제가 오늘 얼마나 쉽게 푸는지 거의 보기 지문 안 보고 답을 거의 다 찾아가거든요. 지금 다른 영역도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기 안 보라는 건 아닌데 반대로 비문학은 윗글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윗글을 토대로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그럼 윗글을 잘 읽는 게 중요하겠죠. 예, 보겠습니다. 정리 꼭 하세요. 정리를 잘할 때 실력이 늡니다. 정리를 안 하면 그냥 문장 들어왔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 6구 지금 지문이 수능보다는 절대적으로 수준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올해 뭐 이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에는 6구는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다르기 때문에 수능은 좀 더 깊이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늘 구조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읽어가세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요. 내가 구조로 정리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깊이 있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난 이건 이해한 거고 이걸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읽어나가는 실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뜻풀이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순간 이제 못 나가고 꼬이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가는 연습하세요. 보겠습니다.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럼 잘 보세요. 무조건 과학기술은 어떻게 줘? 그러면 저울이 첫 문장 잘 보세요. 첫 문장 봤을 때 절반 이상 끝나야 돼요. 저울은 두 가지가 있네요. 지렛대 그리고 전기 저항이네요. 그럼 이제 각각 어떻게 이걸로 질량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아직 안 나왔는데 다시 범주를 초정밀, 저울 중에서도 초정밀. 그러면 어떻게? 이 둘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새로운 건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됐어요. 그러면 앞전 효과라는 게 일단은 이거를 질량을 재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앞전 효과라는 건 과학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 앞전 효과를 가지고 how 질량을 측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논리상 체인호 글쓰기 원리 서론을 잘 보면 본론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본론에 이제 뭐가 나올지 아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앞전 효과가 뭔지 설명할 것이죠. 본론 1에서는. 그러면 이 앞전 효과의 내용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라는 질량을 측정하는 2단계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앞전 효과가 뭔지를 보면 되고 이 찾아낸 걸 설명해 준 걸 가지고 how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how 적용할 때 순서
상대 소설을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예측하란 말이죠. 예측하세요. 예측 어떻게 나올지. 이게 논리예요. 논리란 다시 2개 이상이 있을 때 하나가 기준이 돼서 나머지는 그 기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가 논리예요. 공통범지 속에 카테고리 속에 움직여라요. 그러면 서론에서 하나의 단락이니까 나머지 단락은 이 서론의 범위에서만 움직여라. 자, 문장이 2개라면 첫 문장을 토대로 나머지 문장은 그 안에서 움직여라. 그럼 매단락 첫 문장은 그 다음 나머지를 움직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전 효과 설명하잖아요. 바로. 앞전 효과가 뭔지는 그러면 적을 준비해야죠. 이거를 전제로 하우가 나올 테니까. 그럼 앞전 효과란 재료에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럼 2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딱 비교할 준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딱 봤더니 재료에 기계적인 변형이 있을 때 자,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체인호 강의 듣는 친구들 알 거예요. 문장의 뜻풀이나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왔으니 다음은 이거 나오겠고 이거니까 이게 나오겠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전이라는 단어 우리는 기계라는 단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툭 보자마자 1차기 때문에 2차와 다르겠네? 그럼 뭐가 다를까? 그러면 기계에서 이제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게 1차래. 그럼 2차는 어떻게 다르지? 잘 보세요. 재료에 전압을 걸면 전압이 앞에 오잖아요. 걸면 뭐 기계적인 변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2차네. 딱딱 글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1차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2차 있겠네? 1차, 2차랐다는 건 같은 범주로 움직이네? 이렇게 범주로. 이렇게 글을 보는 거예요. 과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자, 체인호 수업 듣는 친구들은 과학이 나온다고 과학 지식 1도 설명 안 합니다. 경제 나온다고 경제 1도 설명하지 안 합니다. 경제든 과학이든 글쓰기 논리로 그 깊은 뼈대를 보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죠, 체인호한테는. 자, 두 앞전 효과가 요런 단어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고 한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과학기술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번 비문학이 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 비문학 지금 보면 밑에 계속 주석이 달려 있어요. 원래는 비문학에 그렇게 주석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석이 달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겠죠? 근데 별로 의미 없어요. 왜? 그런 주석이 달리지 않아도 옛날부터 이 비문학 지문에는 개념정의라는 걸 통해서 모르는 사실들이 나오면 설명을 해 줍니다. 저는 20년 동안 떠들었죠. 그래서 비문학은 지식이 필요 없다. 글쓰기의 논리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개념 정의를 해주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개념 정의 안 한다? 그 단어는 안 중요하고 XY로 치환하고 넘어가라였어요. 더 중요한 건 상대적 서술어와 인과관계다 라고 제가 20년 동안 떠들었죠. 자, 어쨌든 이 모두 이 2가지 모두를 갖고 있는 게 앞전체라고 한다고 하는 새로운 개념 정의가 나왔죠. 얘가 중요하죠. 이 앞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사용된다. 주로라는 건 앞전체로 수정이 주로 다른 것도 있는데 수정이 주로 앞전체로 사용된다. 주로란 말은 그거죠. 여러 개가 있다는 전제죠. 요즘 트렌드입니다. 요즘 시험 선택지 만들 때 주로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러면 글을 다시 받았죠. 이제 앞전체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측정하는지. 자, 앞전체 이퀄 수정입니다. 그럼 또 매달리기 첫 문장을 잘 보세요.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요거 다시 아직도 하우는 아니죠. 앞전체라는 예는 뭐다? 1. 절단 가공해서 납작한 원판이다. 이런 건 알아두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시력. 원인지 네모인지 삼각형인지 납작한 건지 두꺼운 건지.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 이유가 나오는 순간 그럼 순서네. 그럼 순서 1. 그러면 이때 일단은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가공을 해서 그러면 순서네. 이유라는 단어 딱 보니 순서 적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그럼 여기는 E는 전극을 만들고 여기에 전압을 가하다 이렇게. 수정이 그러면 진동을 하게 된다. 3. 진동한다 이렇게. 순서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순서 따라오면 돼. 이건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더 복잡해집니다. 시간 오래 갑니다. 자,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일치. 주파수가 뭔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을 뜻풀이해 주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주파수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 전압, 이 진동하게 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랑 이 주파수란 단어. 이 전압의 주파수랑 뭐다? 이 수정의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고유 주파수를 갖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치시켜 수정이 큰 상대 소수로 나왔네. 이런 게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쉽게 만드는 것이 수정 진동자다. 그러면 이때 수정이 밀치시키면 진동을 하는데 그때 연결되는 거 그대로 요걸 내려왔죠? 그럼 진동 나올 차례죠? 이렇게 되면 진동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어요. 주파수는 그냥 단일 뿐이에요. 그럼 주파수라는 애들을 같이 누구와 누구? 전압고랑 수정 고유. 그랬더니 이 수정의 고유 진동이 커지더라. 그러면 진동을 커지니까 쉽게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진동을. 이걸 수정 진동자라고 한다. 요걸 이렇게. 안 중요해? 그냥 X라고 하면 돼. 진동이 커진 거 이렇게. 전압 주파수 맞춘 거 이게 중요하다. 자, 고유 주파수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런 거 너무 이제 의식해서 이런 개념적인 계속 쓰는 거예요.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이런 게 상대 소수로 보라는 거 이게 안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거 상대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밑으로 적어요. 야, 고유한 주파수라는 것은 뭐다? 같은 앞전체라도 우리는 이거 많이 연습했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네. 이런 거. 동일한 앞전체라도 달라진다. 무엇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다르면, 크기가 다르면 고유 진동수가 달라진다. 시험 문제 내겠네. 딱 보는 순간 알죠? 같은데 이것 따라 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필요 없어요. 어떤 단어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이런 단어를 볼 수 있느냐. 이건 내겠네? 실제 보면 다 선택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벌써 우리는 읽으면서 내용 뜻풀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뭐가 나올지 알게 되는 거예요.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적으세요. 여기다가. 그럼 적어나가. 정리하는 방법 잘 정리하는 거 배우면 돼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뭐가 붙었네? 어떤 물질이 달라붙었네. 이렇게. 그러면 진동자라는 건 진동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물질이 달라붙어서 달라붙는 순간은 질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단위, 질량이죠. 달라붙으면 질량이 늘어나겠죠.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됐네요. 자, 그러면 상대 소수로 적으면 돼요. 야, 달라붙어서 얘가 높으면 수정 진동자 얘의 주파수는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왜요? 몰라. 인과관계. 우리 체류 수업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거 쉬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온다. 그럼 그대로 따라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체류 수업 들은 친구들은 지겹도록 뇌과학에서 정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뇌를 얼마나 똑똑하게 하는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상득소수로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민감, 작은. 그럼 좋은 거예요. 야, 얘는 민감하게. 그럼 뭐야? 민감하다는 말은 이 질량이 코딱지만큼 늘었는데도 주파수는 확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민감이잖아요. 이 화살표로 연구하면 이건 민감이네. 작은 코딱지만큼의 질량이 붙었는데도 확. 그러니까 아주 작은 뭐다? 기체 분자나 DNA 같은 거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질량 DNA하고 기체 얼마나 작아? 코딱지만한 애가 살짝 붙은 먼지가 붙었는데도 주파수가 확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얘네 측정 가능한 거잖아. 그런 거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상대적 서술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지 앞면과 뒷면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자,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는 옛날 같으면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어쨌든 그런데 분모 분자 나오면 꼭 정리하세요. 질량의 민감도. 여기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살짝 또 여기 가져와. 이렇게. 그러면 질량의 민감도란 이렇게 적으면 돼. 그냥 뭐를 질량을 측정할 수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변화된 주파수의 변화. 됐죠? 근데 상득소수로 수정 진동자의 질량의 민감도는 매우 크다. 여기다 적으면 되죠. 당연하겠죠. 똑같은 말의 반복이잖아. 매우 크다. 왜 매우 커? 질량이 코딱지만큼 늘었는데 주파수 변화는 엄청 많이 떨어지니까 이 숫자가 더 큰 거잖아요. 분자가 크니 분모는 작으니 당연히 이 값은 크죠.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적으면 돼. 분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잖아. 딱 하나. 코딱지만큼 질량이 늘면 그만큼 많이 감소한다. 이거 말하면 돼. 그럼 질량이 클수록 얼마나 많이 내려가겠어?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제 질량 측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원리네. 이제 응용하면 농도. 이제 이거 지우면 나 못 푸는데. 선생님 이거 지우면 못 풀어요. 저는 정리한 걸로 풀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지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논리를 잘 보세요. 앞에까지는 질량을 측정했는데 매달리게 첫 문장. 똑같은 논리를 이용해서 특정 기체에 보내는 농도를 측정해 보겠다는 거죠.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어떻게? how죠. 이 how 적었어야 되는 거고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계속 똑같죠. 수정 진동자에 아까 물질이 붙으면 이거였잖아요. 기체를 붙으면 얘의 주파수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질량이 늘어난 거니까. 이걸 전제로 이제 농도로 간다는 거예요.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질량 변화라는 건 늘어나는 거죠. 붙었으니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뭐 예상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득소수로 아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네. 왜? 앞에 거 응용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질량 변화가 생겨. 늘었다는 거예요. 주파수는 감소.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 그러면 감소해야 되는데 일정 시점에는 감소하지 않음. 왜? 궁금하죠? Y. 안 나오면 넘어가고.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 나오잖아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Y 일정량 붙을 만큼 붙었다는 거죠. 일정량만 붙는다 이상 붙는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안 붙을 때 그때 딱 멈춘다. 떨어지는 게.
혼합기체, 기체가 여러 개가 있어.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 우리는 농도가 궁금하거든. 농도가, 특정 기체의 농도가 상대소수로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모르겠으면 그대로 가요. 이제 농도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복합 중에서 특정 농도가 높다면 클수록 이제 더 작은 주파수인데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이대로잖아요. 일정해진다.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춤추세요. 농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많다라는 거지. 기체가 많고 추론해 본다면 질량이 늘어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농도가 짙을수록 무게가 많을수록 주파수는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더 낮은 상태에서 이제 일정해지는 거죠. 더 낮은 상태에서 주파수가 일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주 쉽게 말하면 농도, 몰라도 돼 이거. 그냥 이거 따라만 움직이면 돼. 농도가 짙을수록 더 많이 내려가야 돼서 더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속도죠. 수동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 범준이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기까지를 반응 시간, 계속 연결시켜서 하면 돼요. 반응 시간이다라는 거죠. 반응 시간이 상대소수로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헷갈리면 안 돼. 반응 시간이 당연히 짧을수록 이 농도를 더 빨리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농도가 크다 작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건 모르겠고 시간의 범주기 때문에 시간이 짧을수록 빨리 측정할 수 있다지 농도가 더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 문제가 뭔지를 또 보겠습니다.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그렇죠? 난 산소로 하고 싶은데 다른 이산탄소가 붙어 있어.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에, 그렇지, 당연히 정확한 농도 측정은 당연히 어렵겠지. 당연한 거죠, 이거는.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왜?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의 변화를,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미리 측정해 놓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소의 농도가 11대, 얘 봤더니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얼마더라? 10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역으로. 그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이건 정확한 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얘가 미리 10을 알고 있더라도 혼합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혼합 기체까지 붙어서 농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다 같이 이거 다른 것도 영향이 미쳤는데 그때 값이 얼마인데,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을. 그래야, 내가 볼 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따라가세요. 농도를 알 수 있다. 어찌든 핵심은 미리 해야 알 수 있다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다. 아까는 질량에 대한 민감도였잖아. 왜 농도에 대한 민감도? 그럼 또 분모 분자 적으면 돼요. 진동자의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농도로. 그럼 농도에다가 수정 진동자의 똑같이 주파수의 변화. 분모 분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는데 정리는 잘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적절한 것은 뭐 앞전 효과에 기반한, 이건 물었잖아요. 초정밀 저울에 이거. 근데 그것이 바로
앞전체 수정 가지고 어떻게 재는지를 설명했잖아요. 당연하겠죠. 이 원리가 적용된 그런 다음에 농도까지 했잖아요. 질량을 잰 다음에. 답은 5번. 자, 선택지 어떻게 내는지 보세요. 답 4번 보세요. 또 이거 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절단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아니요. 크기와 모양이 다르면 고유 주파수는 달라진다. 이걸 묻잖아요. 이거 결국은. 뭐 뻔한 거잖아요. 답이.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 아까 주로 수정을 전달하고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해서 원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수정체 앞전체잖아요.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 질량 측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울 지렛대랑 이거. 근데 지금 한 거는 미세한 것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분의 주파수 변화, 질량에 대한 민감도. 이게 농도면 농도분의 할 거 없죠. 이해가 필요 없죠. 수정 진동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는 1차 합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고 1차, 2차 다 있겠죠. 수정 진동자는 둘 다 있는 거니까.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겠죠. 둘 다 있으니까.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되겠죠. 기억에는 전개가 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일치시키는 거죠. 자, 어떻게 답 내는지 보세요. 이런 거 잘 몰라도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전체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가해서 만들어진 진동자, 수정 진동자 얘의 주파수의 진동 폭을 크게 하는 거죠.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말이 틀렸잖아요. 이미 고유 주파수 값은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특정 주파수를 똑같이 맞췄더니 그때 주파수 이 진동폭이 커지더라. 그걸 수정 진동자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하고도 풀 수 있는, 그렇다고 안 보라는 거 아니니까 제가 푸는 방식은 어쨌든 미끌이 핵심이니까 자, 선택지로 치고 올라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기체에서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게 되겠다라고 되는데, 이 농도를 알 때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미리라는 게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거시기 주파수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그래서 고유 주파수가 아니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를 미리 B에 달라붙는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여기에 플러스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그럼 이제 양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달라붙은 후 진동수가 유지된다면 더 낮은 상태에서 더 낮은 값에서 멈추겠죠.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는 더 낮은 상태, 얘가 추가됨으로써 더 늘어났으니까 더 감소돼서 그런 다음에 멈추겠죠. 더 작겠죠.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유 주파수랑 바로 앞에 전압을 주파수를 일치시켰을 때 얘가 일단은 크게 변화하게 만든 것이고,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물질이 와서 알코올 같은 물질이 달라붙었을 때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한 거죠. 진동의 폭을 크게 한 것은 바로 가해지는 전압의 주파수와
고유 이 주파수를 갖게 함으로써지 이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가 아닌 거죠. 진동할 수 있게 한 거는 바로 그게 틀린 거죠. 4번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다면 변화 정도가 A가 B에 비해서 더 변화 정도가 크다라는 말은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게끔 민감도가 더 크겠죠. 변화 정도가 크다라는 건 위에 변화죠. 변화. 양 이렇게 돼 있다면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라면 자, A, B에 비해서 동일한 양이야. 양인 동일한데 봤더니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이거 잘 해야 되는데 B에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다. 그러면 양은 동일한데 변화 정도가 A가 더 크다. 변화가 더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그럼 민감도라는 건 변화분의 농도 알코올 농도라고 했으면 농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농도 대비 이 변화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농도의 민감도는 얘가 더 큰 거니까 분자가 더 민감도가 크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시간이 B가 A보다 시간이 더 짧다면 알코올이 달라붙는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든 이 반응 시간은 이 달라붙는 대 짧은 게 반응 시간이지 양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B가 A보다 달라붙는 시간이 짧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에서 B의 반응 시간이 더 짧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범주가 이 시간으로 움직여야죠. 양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끝냈고요. 잠시 후에 결합형 인문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